안녕하세요, 모터리원 박혜연입니다. 오늘은 르노 캡처 디젤 엔진 모델을 시승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도 시승기를 차 안에서 시작하고 있죠. 몇몇 분들은 저거 차박혜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은 차박혜연은 아니고요. 제가 이미 르노 캡처 가솔린 엔진 모델을 시승한 적이 있습니다. 신차 출시 행사에서 시승을 하고 모터리언에 이미 시승기가 나갔고요. 그 시승기에서 외관 비교와 내관 비교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내외관 차이와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들 설명을 해드려서요. 오늘은 간단하게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승차감 차이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모델의 차이점을 아주 잠깐 짚어드리자면, 보통은 가솔린 엔진보다 디젤 엔진 모델이 같은 차일 때는 조금 더 비쌉니다. 디젤 엔진이 조금 더 비싸요. 아무래도 좀 제작하기도 좀 단가가 높고요. 그런데 르노 캡처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하고 가솔린 엔진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게 느껴집니다. 둘 다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 가장 높은 사양의 트림인 경우에는 디젤이 더 쌉니다. 그 이유는 사실 디젤 엔진 모델은 가장 높은 사양이더라도 휠 타이어가 조금 한 인치 작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딱 눈에 띄죠. 디스플레이가 9.3인치 큰 게 아니라 좀 작은 7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형이죠. 원래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내비게이션이 빠졌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해놨는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산 XM3 모델이 아무래도 저는 최고 사양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7인치 디스플레이를 넣은 이 내비게이션이 빠진 바로 이거랑 똑같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꽂아놨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해 사용할 예정이에요. 어쨌든 이 디젤 엔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하더라도, 내가 넣고 싶더라도 9.3인치 내비게이션이 포함된 그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실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에 지금 그 가솔린 엔진 모델은 여기가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그 핸드폰 충전 패드가 있고요. 디젤 엔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핸드폰 충전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제 X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옵션을 많이 빼가지고 이 공간은 똑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저는 무선 충전 패드가 없어요. 자, 제가 XM3랑 유독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보시다시피 XM3랑 굉장히 비슷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는 바로 작동을 하고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대차게 욕먹고 있죠? 아니면 욕먹는다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대차게 좀 불만 사항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통풍 시트가 없기 때문에 XM3 타시는 분들이 많이 불만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킬 때 버튼 누르고 다시 또 시트 설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단계별로 눌러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요건 편합니다. 다만 열선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도 각종 장치가 있는데 요 버튼 두 개가 멍텅구리죠. 옵션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토 스타트 앤 스톱 해제 버튼하고 여기 마이 센스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XM3에서 최고 사양을 넣지 않으면서 이제 옵션을 많이 뺐는데, 그때 아쉬운 부분이 요 멀티 센스, 요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했는데 얘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XM3 시승기에서 여러 번 1번 모드에서 그냥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요 스티어링 휠만 스포츠로 바꾸면은 전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만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타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들어서 요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마음에 듭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르노 삼성 계열,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차 계열의 스티어링 휠 조향감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기존 캡처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QM3에서도 어떻게 보면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있었죠. 이 글로우 박스가 이렇게 서랍처럼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QM3를 그대로 살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시승을 하러 출발해 볼 건데요. 디젤 엔진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숙성, 디젤 엔진 소음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거 딱 타고 이거 디젤인가? 가솔린인가? 헷갈렸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엔진 소음도 크지 않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엔진의 음색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면 디젤이구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탔을 때는 이런 소음이 크게 들리지 않아서 디젤인가? 가솔린인가? 하실 수 있을 만큼 꽤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토 스타트 앤 스톱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켜지고 부드럽게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토 스타트 앤 스톱이 켜질 때 막 진동이, 차체 진동이 있다던가 아니면 시끄럽다던가 뭐 이런 게 좀 적은 편이고요. 굉장히 엔진은 조용하게 잘 켜집니다. 그러니까 엔진 주변에 뭐 마운트를 잘 잡아줬던 뭐 꽤 장치를 잘해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조 장치를 다시 좀 켜겠습니다. 너무 크게는 안 켤 건데 안 켜면 너무 더워요. 이 차가 틴팅도 전혀 안 돼 있고 해가지고 공조장치 조금만 켜겠습니다. 이 공조장치 소음이 엔진 소음은 아니고요. 자, 지금이 공조장치 2단으로 해놓고 서 있는 정도의 소음이고요. 네,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오토홀드가 있습니다. 이 르노 캡처에 들어간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터보 직분사 엔진이고요. 116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고 그 다음에 26.5kgm의 최대 토크를 냅니다. 26.5 사실 요거는 가솔린 엔진하고 비슷한 정도의 토크고요. 그리고 116마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솔린 엔진에 비해 부족하죠.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150마력이 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디젤 엔진이 출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토크가 같더라도 조금 힘이 아쉬운 경우가 있긴 합니다. 사실 가솔린이 워낙 잘 나가요. 저는 중저속 영역대에서 가속하는 데는 아무래도 토크가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고속도로에 올려서 속도를 점점 올릴 때 아주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차의 정말 장점은 연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비를 생각한다면 어차피 그렇게 빨리 달리시려고 사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으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시속 100km 뭐 그 전으로 왔다 갔다 하실 때는 힘이 절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그거보다 속도를 조금 더 내실 때 아무래도 가솔린보단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요 앞쪽에 엔진룸이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머리가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애초에 좀 가벼운 편인데다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체 세팅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 부드럽다랑은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체가 부드럽게 운동 에너지를 어느 정도 흡수를 해가면서 그 차체의 움직임을 조율하기 위해서 출렁출렁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차는 차체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진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이 차체가 이거를 뭐 진동을 흡수해서 막 출렁출렁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단하게 다 받아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슉슉 움직이면서 흡수를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체 조율이 정말 잘 됐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땅으로 밀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추가 진동이 없이 잘 버티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동을 슉 하고 흡수하면서 그걸 완전히 흡수해주는 게 아니라 가볍게 티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 출렁출렁 뭐 이 지금 차의 움직임을 흡수하거나 이 아래쪽 진동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진동을 가볍게 살짝 흡수를 하지만 그거를 이 차체에 반영은 다 됩니다. 얘가 그냥 기본적으로 몸놀림이 좀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 평평한 도로인데 가끔 이렇게 굴곡이 있는 이런 도로 느낌에는 크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굉장히 잘 버텨주는 하체, 아주 좋은 하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하체 느낌이다. 르노 캡처나 XM3나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체 느낌이고 이게 단단하거나 딱딱한 서스펜션으로 스포츠성을 가졌다기보다 정말 가볍고 날렵한 느낌의 하체예요. 그런 하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너무너무 잘 맞는 날렵하고 기민한 스티어링 휠 조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부분은 제가 전에 가솔린 캡처 모델을 탔을 경우에는 XM3보다도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XM3보다 풀베이스가 짧고 그리고 뒤에 꼬랑지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리어 오버행 같은 경우에도 짧고 그리고 해치백 특유의 날렵함이 있죠. 꽁무니가 없으니까 샥샥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따라오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XM3보다는 사실 캡처가 훨씬 더 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주행할 때, 코너를 돌 때, 그리고 와인딩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특히 코너를 돌 때는 너무너무 느낌이 좋았고 하체 느낌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앞머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는 아닌데 확실히 무거운 게 느껴져요. 그래서 코너를 돌 때도 이 머리의 무거움이 아쉽고 평소에 제가 이 서스펜션이 가볍게 이렇게 차체가 다 움직임을 받아내는 그래서 요잉도 있고 요잉, 피칭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출렁출렁하는 바운싱이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사방의 움직임이 좀 있는 편인데 이게 머리가 무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그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간 가솔린 엔진 모델에 비해서 그런 주행 느낌, 하체 느낌이
아주 약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볍고 날렵한데 머리가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앞쪽이 좀 무거워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주행 질감이나 아니면 이 하체 느낌, 그리고 뭐 와인딩이나 코너를 돌 때의 느낌도 사실은 가솔린 캡처가, 네, 가솔린 엔진 들어간 캡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의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은 연비예요. 네, 연비입니다. 그리고 좋아진 상품성이죠. 예전에 QM3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 장점으로 꼽은 것이 바로 연비와 예쁜 생김새거든요. 저도 사실 QM3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어쨌든 개인 취향이니까요. 근데 저는 QM3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귀엽기도 하고 약간 경차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캡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조금 더 남성스러워졌어요.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해서 약간 근육질의 느낌이 조금 더 추가가 됐고, 그리고 차체도 약간 좀 더 이렇게 두툼해진 느낌. 네, 그리고 차체 크기도 실제로 더 커졌죠. 그러면서 조금 더 SUV스러워졌고, 그래서 그만큼 더 공간 활용도도 넓어졌습니다. 심지어 사실 저는 QM3 같은 경우는 안에 탔을 때 약간 경차 느낌이었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도 실내가 확 넓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거는 인테리어 덕분도 있고요. 그리고 QM3를 실제로 탔던 저의 지인 같은 경우에 차박해원 보신 분들은 우리 소민이 아실 거예요. 소민이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단점으로 꼽았던 게 너무 옵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사제로 추가로 이렇게 튜닝하듯이 다이로 달았다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캡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QM3 후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캡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뭐 QM3랑 비교한다기보다 그냥 힘이 시원시원하게 치고 나가고 하체 느낌이 좋은 뭐 그냥 새로운 소형 SUV라는 느낌이라면, 사실 요 지금 디젤 엔진 들어간 모델이 조금 더 기존 QM3랑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모델이 되겠죠. 근데 전 진짜 확실하게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90마력이고 지금은 116마력이에요.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그 20몇 마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전 예전에 QM3 타면서 진짜 주행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꽤 시원시원하게 달립니다. 다만 가솔린보다 조금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100km 이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km 이하의 중저속 아니면 뭐 중속? 뭐 그 정도 영역대는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연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제가 평소에 지금처럼 이렇게 막히는 길도 다니고 고속도로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내도로도 다니고 해서 이걸 또 그리고 시승차니까 시승하신 분들이 그냥 되게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신다고 막 타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흔하게 쓰는 킬로미터 퍼 리터가 아니라 리터 퍼 킬로미터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6리터로 100km 간다, 5리터로 100km 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탔을 때, 제가 며칠간 탔을 때는 5.5에서 6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7에서 한 18 정도 연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비는 기본적으로 거의 뭐 20에 가까운 연비가 그냥 대충 막 타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예 그냥 고속도로만, 그렇다고 아예 안 막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고속도로만 쭉 타고 내달렸을 때는 연비 거의 40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진짜 연비 하나는 끝내준다. 확실히 차체의 가벼운 느낌이 거기도 반영되나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사 터보 디젤 엔진에 물려진 변속기가 무엇이냐면 가솔린 엔진하고 똑같은 7단 습식 DCT입니다. 네, EDC라고도 하던데 EDU얼 클러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게트락사 거고요. 그래서 변속기 자체는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듀얼 클러치라는 건 뭐냐면 애초에 그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유체가 이렇게 돌면서 토크를 전달시켜준 유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애가 얘가 막 회전하면 이 오일도 같이 회전을 하면서 반대편에도 회전을 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힘을 전달을 하는데 토크 컨버터가. 그런데 지금 이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의 직결감이라는 게 바로 샥 하고 클러치가 붙으면서 바로 딱 전달되는 게 바로 직결감이라고 표현도 하고, 수동 변속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기도 있죠. 근데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붙어서 돌면 힘의 손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뭐 그런 장점들, 직결감과 연비 향상 등등을 생각해서 만든 게 바로 듀얼 클러치인데, 이 듀얼 클러치는 말 그대로 클러치가 2개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수를 미리 연결시켜 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클러치가 2개 달린 게 듀얼 클러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동 변속기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동 변속기의 그런 느낌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듀얼 클러치 특유의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얼마나 상쇄시키느냐, 얼마나 이제 브랜드에서 잘 조절을 해서 티가 나지 않게 하느냐, 이제 뭐 듀얼 클러치도 세팅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요 르노 삼성에서 나온 그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XM3랑 캡처 모두 그 초반에 출발할 때 변속기가 바로 착 붙지 않고 조금 RPM이 올라간 후에 뭔가 움직이는, 그래서 힘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오토홀드를 걸린 걸 풀고 출발을 한다던가 오토 스타트 앤 스톱, 오토홀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습식이다 보니까 안에 오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일 점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 이 원래 초반에도 이렇게 왈칵하고 그냥 밟으면 나가길 바라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부드럽게 출발하는 원래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다만 겨울에는 좀 살짝 밟았을 때는 한동안 진짜 한 RPM 1200까지 올랐을 때도 출발을 안 했어요. XM3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는 좀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탔을 때는 사실 저는 거의 그런 느낌을 못 받았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뭐 출발할 때 제가 그냥 평소 운전 습관대로 했을 때는 욱 하고 출발하는 느낌 못 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뭐 그런 인지 없이 평소 그냥 이렇게 운전을 편하게 하시는 때는 그 부분이 약간 거슬리실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젤 엔진도 출력이 고르게 초반부터 고르게 이렇게 싹 분포된 느낌은 아닌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솔직하게. 이 부분은 운전 스타일과 성향이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속도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노면 소음과 그 다음에 풍절음 같은 거는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꽤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엔진룸 소음은 좀 잘 잡은 편인데 다른 소음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잡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 지금 캡처의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하실 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차의 장점은 일단은 뭐 디자인이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런 디자인이 이 사이즈의 차에서 선택폭이 없잖아요. 요런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하면서도 좀 귀여운 디자인이 요즘 소형 SUV들이 약간 좀 이렇게 각지면서 약간 왁 하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의 디자인들이 많아서 사실 이렇게 동글동글 예쁜 느낌은 사실 찾기가 어려워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요 캡처 이상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프랑스 차의 하체 느낌과 조향성,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조향성은 또 하체 세팅이 기본입니다. 이게 캐스터각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조향성이 좋다는 거는 이 안에 모터만 잘 달고 조율만 잘하고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체 세팅을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체 세팅도 잘 되어 있고 조향성도 좋고, 저는 이런 약간 날렵한 느낌의, 그러니까 경쾌한 느낌, 발랄한 느낌? 이 발랄한 느낌의 주행감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아주 명확한 장점은 어마어마한 연비라는 게 있죠. 그래서 평소에 좀 발랄하시게 가볍게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은 이 차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가솔린보다 좀 부족한 힘?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수입차니까 이게 수입차로 잡히더라고요. 이게 해외에서 그냥 차를 통째로 수입을 해오는 거라서 우리나라에 조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보험료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에 수리할 때 수리비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차라서 선택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다소 짧은 르노 캡처 디젤 엔진 모델의 실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